근데 그럼 그 랩 상품이 기관 투자자에 잡히는 거죠? 수급. 수급상으로는 개인으로 잡힐걸? 아, 그래요? 왜냐? 개인 계좌라고 했잖아. 개인 계좌로 하니까 개인으로 잡히는 거야. 누구 돈, 누구 계좌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급을 볼 때는 그래서 연기금이라고 잡히잖아. 네네네. 근데 연기금의 계정이야. 연기금 계좌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위탁해서 운용사들이 운용을 해주는 거야. 근데 계좌 주인은 저기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야. 근데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뭐 이게 어떤 걸 더 사고 팔고를 주문을 내주는 거야. 근데 그 수급은 연기금으로 잡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수급을 보는 건 사실 좋은 거는 아닌데 미국은 수급 안 나오잖아. 아, 그래요? 네, 미국은 수급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수급 정보는 TMI야. 왜 수급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이 그걸 사는지 안 사는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래서 단타를 유발하고 조금 더 시장 문화를 이거 뭐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하면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나는 그게 그다지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펀더멘털 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노이즈야. 오히려 더 신경 쓰게 되고 막. 근데 그 송성엽 대표님 나왔을 때는 그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때부터 이제 그런다고 했는데. 헤지펀드 운용사잖아. 헤지펀드는 헤지펀드 운용사는 수익률 자, 무조건. 헤지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액티브 펀드는 까먹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 올랐지만 액티브 펀드는 뭐 15% 오를 수도 있고 막 5%만 수익 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갈 수도 있는 거야. 지수를 추종은 해. 벤치마크가 되기는 해.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벤치마크 비교 지수일 뿐. 잘했다 못했다만 비교가 되는 것일 뿐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수익을 내야 이거 아니야. 고목펀드는. 근데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 거 헤지펀드야. 헤지펀드가 손실을 피하려는 헤지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잖아. 그게 뭐냐면 시장이 마이너스 10% 돼도 우리는 플러스 10%를 낸다. 근데 시장이 플러스 30% 돼도 우리는 플러스 한 15%를 낸다. 근데 그 다음에도 15%를 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절대 수익이라는 거지. 그게 헤지펀드야. 근데 헤지펀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뭐 공매도도 막 자유롭게 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등에는 활도 있고 옆에는 창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걸 다 그때그때 꺼내서 쓰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수급도 봐야 되는 거고 뭐 개별적 뭐 이슈도 보는 거고 뭐 어디서 뭐 악재 터지면 뭐 숏도 쳐야 되는 거고 막 뭐 주식 빌려와서 막 공매도 해야 되고 뭐 레버리지 써야 되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 포스코를 워렌 버핏이 샀어. 그럼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외국인 수급은 되게 의미 있는 외국인 근데 수급 이게 수급에 워런 버핏이라고 써있냐? 그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외국계 증권사에서 순매수 순매도 잡히잖아. 주가 완전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나도 뭐 돈 많은 외국계 증권사 가서 계좌 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창구일 뿐이야. 창구. 요즘에 뭐 지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시티은행 있지. 외국은행이지. 시티은행 계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시티은행 계좌로 주식을 사면 그 외국인 수급인 거예요? 아니지. 넌 외국인이 아니잖아. 넌이래. 외국인은 뭐냐면 금감원에 외국인 번호를 등록을 해놔야 돼. 네. 한국 사람 말고.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있어. 외국인 계좌로. 그거는 수급상의 기타 외국인이라고 나와. 우리가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그 수급상 개인 외국인 기관 있는 거에 외국인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고 만약에 뭐 외국 사람이 한국에 뭐 업무 보러 왔는데 뭐 장기적으로 있게 돼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서 그게 금감원에 등록을 해서 내가 샀다 팔았다 해. 그럼 기타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야. 근데 이게 수급이 되게 맹점이 많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위탁 운용해 주면은 어디 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판단하는 건데 연기금으로 잡힌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요즘에는 전문 투자자들이 CFD 계좌 활용 많이 하잖아. 근데 CFD는 외국계 금융사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주식 물량을 대신 샀다 팔았다 해주는 거야. 그 중개하는 증권사도 있고. 그래서 나는 개인이지만 결국 이 중개하는 증권사 창구로 잡히거나 아니면 아예 이 외국계 증권사로 창구로 잡혀. 그럼 이게 외국인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개인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추정하려고 들고 들어가면은 인생 피곤해져. 그냥 펀더멘털 봐. 기업 실적 봐. 그게 가치 투자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송성엽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외국인 수급 그거는 그거야. 힘을 갖고 있는 네네.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거든. 헤비급 선수 그러니까 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헤비급 선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나도 잽 한 대 맞고 나는 멸치인데 그냥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태를 잘 보는 거고 자본금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외국인 힘이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외국인은 신경을 쓰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신규로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될 때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어디서 좋게 봐서 여기를 많이 쓰는 이제 외국인 고객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걸 비중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지.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 스윙 트레이더들한테는 참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 뭐 3일 연속 순매수 종목 뭐 이런 거 막 뜨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외국인 지분율이 뭐 한 60%까지 올라갔던 건데 최근에 뭐 외국인 지분율이 40%까지 떨어져 있다. 근데 이 회사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과거처럼 다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최근에 한 열흘 연속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러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수급은 참고만. 차트처럼 참고만. 따라가겠다는 조딩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기관이 무슨 힘이 있냐고. 기관은 힘 하나도 없고 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올라가게 돼 있다. 펀드 매니저들은 그거 하나같이 그런 얘기해. 근데 이제 그 주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늘 얼마치 사주세요가 있고 얼마 이내에서 얼마를 사주세요 라는 게 있어. 그리고 얼마 이내에서 얼마를 사는데 다 못 사면 나머지는 그냥 놔두거나 다음 날로 넘기거나 이렇게 사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그 트레이더가 원래는 어떤 직업이냐면 안에서 주문을 받아서 볼펜 뒷공무니 같은 걸로 키보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 입력해주는 사람들을 원래는 트레이더라고 해. 왜 뉴욕 증시 마감 시간 보면은 그 왜 이만한 패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주문 넣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넣어주는 사람들.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 플로어 그 NISE나 이런 데 보면 밑에 플로어 있잖아. 거기에서 막 외치는 거야. 뭐 삼성전자 5만 주 어디 좀 막 콜 막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는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지금 다 전자 방식으로 바뀌었고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걸 다 입력을 해주잖아. 근데 트레이더들의 역량을 또 평가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A라는 기관이 오늘 뭐 삼성전자를 뭐 한 10,000주를 주문을 했어. 근데 최대한 주가에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000주로 오늘 내 다 사주는 게 트레이더의 역량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관 투자자야. 삼성전자 10,000주를 주문을 했어. 근데 저 트레이더가 오늘 막 10% 올려가면서 샀어. 그럼 이거 짜증나 안 나? 짜증나지. 뭐 예를 들어 다음 날도 사야 되고 하는데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럼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티가 안 나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시간 배분도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수급 강도 막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다음에 외국의 증권사 창구 동향 보고 그게 다 HT에 다 나와. 그러면 주문이 얼마만큼 떴고 막 그래프로도 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오늘 주도 창구는 어디네? 저기에서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저 창구의 시세가 그러니까 저 창구의 주문이 계속 들어올 때는 시세는 살아있겠네 하면서 여기서 뭐 몇 퍼센트 따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 따라가는 사람. 스캘핑으로 그런 걸 많이 봐요. 수급을. 그래서 체결 강도만 증권사 창구 움직임 이런 걸 보는 건데 그걸 다 티를 내면서 들어 올려가면서 하는 트레이더 주문 받아서 하는 애는 나중에 이제 욕먹을 수도 있지. 그럼 다시는 내가 너한테 주문 안 준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증권사 어떤 트레이더한테 주문을 주면 기가 막히게 사준다. 정확히 배분을 잘한다.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무조건 10만 주 무조건 사줘. 그러면 막 들어올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주문을 넣은 기관이 단기 성향이야.
뭐 한 일주일만 단타 치고 빠지려. 그러면 걔네는 뭐 차트를 만들면서 사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뭐 한 50만 주 사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막 장대 양봉이 나오지. 그럼 너도 그럼 막 거래량 늘고 막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 날도 막 이런 식의 막 스토리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야.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게 있지 않나?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런 수급은 그거야. 수급을 먼저 보느냐, 펀더멘털을 먼저 보느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도 남이 안 사주면 주가는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좋은 회사, 더 좋아질 회사 플러스 알파가 남이 사줄 회사. 그러니까 미인주를 고르라는 게 내 눈에만 예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눈에도 예뻐야 되는 거야.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펀더멘털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급이 붙었다. 즉 이걸 이제부터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 금상첨화다. 이거야. 그래서 수급을 좀 보자라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펀더멘털도 쓰레기고 뭣도 아니고 뭔데 그냥 외국인 수급이 며칠 붙었다. 그러니까 이건 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조금 그거는 갸우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 의미 없거든. 코스닥 진짜 시총 상위 몇 개 빼고는 외국인이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종목 사실상 없어. 펀드에 별로 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 몇 개는 이제 뭐 중요하게는 보지만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시총 1, 2천억 막 그것도 안 되는 막 이런 데도 외국인 수급 잡혔다고 막 그건 아니고 해봐야 단타일 수도 있고 펀더멘털과 무관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는 외국인들은 진짜 거의 없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도 고민이 근데 코스닥을 좀 더 우량한 시장으로 만들려고는 하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은 안 사니 코스닥 일부랑 코스피 종목들이랑 합친 지수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KRX 300.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00개를 합친 거예요. 그게 KRX 300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150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에서 100개, 코스닥에서 5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짬뽕을 시켜. 그러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은 좀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이렇게 같이 나눠서 살 수 있게끔